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독일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유일한 대형 오토바이 제조업체는 BMW지만 항상 그렇진 않았습니다. 독일은 많은 흥미로운 오토바이 브랜드의 고향입니다. DKW와 MZ, 순다브와 심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토바이 산업 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NSU 오토바이의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오토바이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이륜차 제조업체이기도 했습니다. NSU는 독일 국방군을 위해 매우 흥미로운 궤도식 오토바이 트랙터를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시속 200마일, 즉 322km를 처음 돌파한 사람도 NSU의 기계를 탔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한 기종을 기반으로 NSU 비손 2000이라는 가장 큰 단기통 엔진을 가진 오토바이가 만들어졌습니다. NSU 회사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로스모토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NSU 회사는 1873년 먼 옛날 크리스티안 슈미트와 하인리히 슈톨레가 도나우 강변의 리들링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회사의 이름은 메카니시에 베어크 슈테테 추어 헤르슈텔룽 피어 슈트링 마쉬넨이었습니다. 이것은 편지기 생산을 위한 기계 작업장이라는 뜻입니다. 곧 사업가들의 길이 갈라졌고 1880년에 슈미트는 생산시설을 네케오 줄룸으로 이전합니다. 네카오 줄룸은 줄룸강이 네카오 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사를 네카오 줄머 슈트링 마쉬넨 유니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크리스티안 슈미트는 그 당시 이미 상당히 통찰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생산의 기계화가 미래라는 점과 자신의 편집 기계가 매우 큰 수요를 얻게 될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80년대에 이르러 회사는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불티나게 팔렸고 회사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1884년에 사망했고 그의 회사는 2년 후 새로운 트렌드를 포착하여 자전거 생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의 페니파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의 구조와 개념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롤러 체인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안전 자전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인 구동 방식으로 같은 지름의 바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세기 말 자전거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제조 공정이 최적화되면서 가격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자전거는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슈미트의 자전거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제품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1892년까지 공장은 뜨개질 기계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자전거 생산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네카르줄름 공장에서 자전거 프레임에 내연기관을 장착하게 된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1901년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최초의 NSU 오토바이가 데뷔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스위스 브랜드 제델의 단기통 사행정 엔진을 장착했으며 배기량은 243cc, 출력은 1.75마력입니다. 프레임은 자전거에서 가져왔지만 엔진 장착을 위해 약간 개조되었습니다. 엔진 자체는 하단 프레임 아래에 아주 낮게 장착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1903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단순히 네카줄름 또는 네카줄모 모토라드라고 불렸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 곧 NSU로 바뀌었습니다. NSU라는 이름은 네카줄름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오토바이 생산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NSU에서도 경쟁사에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03년에 NSU는 자체 엔진 생산을 시작했고 1904년에는 6가지 다양한 오토바이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력한 500cc V-트윈 엔진을 장착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NSU에서는 자사 제품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기계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NSU 오토바이들은 경주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수많은 우승과 여러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905년에 NSU는 402cc 엔진을 장착한 전문 경주용 오토바이를 제작했습니다. 영국인 매니저 NSU Мартин Гейджер на одном из
오토바이 부문에서 1907년 맨섬에서 열린 최초의 투어리스트 트로피 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레이스의 역사에 대해 제 채널에 자세한 영상이 있으니 꼭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알림창이 떴네요. 다음 해인 1908년에 NSU 소속의 리제라는 선수가 양방향 주행에서 시속 109km의 속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오토바이 세계 신기록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세계 기록이 공식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1909년에는 링앤필더스가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시속 124km의 속도를 기록하며 또 다른 기록에 도전했는데 이는 NSU 오토바이가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자극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기록을 세우는 것은 NSU 회사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절정은 1556년 8월 빌헬름 헤르츠가 소금 평원 위에서 기록한 시속 339km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NSU가 진출한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3륜 오토바이 트럭이었습니다. 이 라인업은 드라이라드라고 불렸으며 첫 번째 모델은 1903년에 데뷔했습니다. 드라이라드에는 액체 냉각식 단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이 엔진이 뒷바퀴 하나를 구동했습니다. 앞에는 두 바퀴와 그 사이에 화물 컨테이너가 있었고 조향은 핸들로 했습니다. 1906년부터 1908년까지 회사는 타입 세 드라이라드 외 줄모빌 소형 트럭을 생산했습니다. 이 차량은 앞바퀴 위에 장착된 3.5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재 용량은 200kg이었습니다. 줄모빌은 인기가 없었고 곧 회사는 본격적인 자동차 제작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부터 NSU는 오토바이의 어떤 모델에도 부착할 수 있는 사이드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 3마력 엔진을 장착한 매우 인기 있는 모델이 등장했고 1909년에는 배기량 1리터의 대형 V-트윈 플래그십 모델이 선보였습니다. 오토바이 생산이 성공하는 동시에 자동차 생산도 점차 발전했습니다. 1905년에 첫 번째 자동차가 선보였고 불과 몇 년 만에 1300cc에서 거의 4리터에 이르는 다양한 엔진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곧이어 택시와 소형 트럭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V-트윈과 NSU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국은 오랜 모터사이클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NSU의 첫 번째 영업사무소는 1905년에 런던에 개설되었고 곧 판매 실적이 가장 대담한 기대치마저 뛰어넘었습니다. 1906년 영국의 모터사이클 애호가들은 전량을 사들였고 독일에서 수입된 오토바이의 22%가 NSU였습니다. 곧 독일인들은 수요 충족을 위해 영국의 오토바이 공장을 세웁니다. 1914년 초 이 공장에는 1,500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NSU는 독일군과 국방군에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 다양한 기계를 적극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발전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고 공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회사는 다시 새로운 오토바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평가절하와 이어진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미 1922년까지 생산량은 전쟁 전 수준에 도달했고 공장에는 약 3,00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NSU 오토바이의 네이밍은 매우 단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통 엔진과 V형 2기통 엔진을 가진 기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이름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NSU 8마력입니다. 또는 이것은 NSU 3.5마력입니다. 때때로 이름에 S 스포츠나 T 투어링과 같은 인덱스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250cc 오버헤드 밸브. 엔진의 개발은 1925년 이 NSU의 수석 엔지니어 오토 레이드스가 시작했습니다. 1927년에 생산된 공장 레이싱 모터사이클의 250cc 엔진은 13-15마력의 출력을 내며 시속 1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레이드스는 또한 독특한 2기통 엔진으로 레이싱 모터사이클 모델들을 재설계했습니다. 20년대 중반부터 모델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51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명명 방식은 30년대 NSU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처음 두 자리는 배기량을 나타내고 마지막 숫자는 실린더 수를 의미했습니다. 즉 1은 1기통, 2는 2기통을 뜻합니다. 그 당시 최고급 모델은 502T였으며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고급 투어링 오토바이는 500cc V-트윈 엔진에 11마력의 출력과 쌈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후 시기에는 고급 기계가 인기가 없었고 502T는 단 356대만 생산되었습니다. 네카르줄름 공장은 독일 산업체 중 최초로 컨베이어 라인을 이용한 생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10-20년대에 활발히 발전했습니다. 27년에는 자동차 생산을 위해 새로운 별도의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NSU는 자동차 생산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네카르줄름에서는 1958년에 다시 사륜 차량 생산을 재개하며 소형차 프린츠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이후 여러 모델 시리즈로 발전하게 됩니다. (1929) 연수석 엔지니어이자 설계자인 월터 윌리엄 무어가 노턴에서 NSU로 이직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독일 회사의 오토바이들은 곧 매우 영국적인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무어가 NSU에서 한 설계 작업들은 종종 노턴 기술의 표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어는 제2차 세계대전 전 10년간 독일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은 수직 실린더, 원추 기어로 구동되는 밸브 트레인, 라이선스로 조립된 영국식 변속기, 오른발로 변속, 연료탱크의 형태 등 영국 특유의 외관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1929년에 201T 모델이 데뷔했고 2년 후에는 개량형 201TS가 출시되었습니다. 199cc 사이드 밸브 엔진 은사 0.5마력의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속 65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사이드 밸브 엔진을 장착한 301T와 501T 모델, 그리고 TS 인덱스가 붙은 버전들도 존재했습니다. 사이드 밸브 엔진 계열에서 가장 상위 모델은 601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1929년에는 350cc 엔진을 장착한 351OT 모델이 데뷔했습니다. 기술 라인업의 발전에서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오버헤드 밸브를 장착한 민간용 오토바이의 등장입니다. 1933년에 데뷔한 201 OSL 모델은 동일한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 거의 2배로 증가하여 8.5마력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242cc 10마력 엔진을 장착한 251 OSL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량을 거치며 이 모델은 1952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30년대 전반기에 독일에서는 200cc 오토바이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법률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200cc 이하의 차량은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되었고 운전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1934년부터 1937년까지 NSU 201 ZD-폰이 모델 2 생산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NSU 200cc 모델들과 달리 6.5마력의 이 행정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에 있는 알파벳은 다음을 의미했습니다. C는 이 행정 엔진, D는 두 개의 배기 파이프를 뜻합니다. 4년 동안 총 46,500대의 모델이 생산되었습니다. 사행정 단기통 엔진을 장착한 시리즈에는 250cc보다 더 큰 배기량의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51 OSL은 346cc 18마력 엔진을 탑재했고 501 OSL은 494cc 22마력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501 OSL은 매우 빨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였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그 시절 매우 호화로운 사양을 갖췄으며 사이드카 장착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30년대 NSU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모델은 601 OSL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1939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562cc의 오버헤드 밸브 엔진과 5000rpm에서 24마력의 출력을 가진 고급스러운 오토바이였습니다. 약어 OSL은 오버헤드 밸브, 스포츠 럭셔리를 의미했습니다. 601 OSL 모델은 베어마우트에 채택되었습니다. 군용 버전에는 두 번째 좌석, 측면 가방, 그리고 검은색으로 도색된 배기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 오토바이가 배달병과 전령의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속도가 135km/h였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어가 설계한 NSU 오토바이들은 신뢰성, 강한 견인력, 낮은 연료 소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모든 설계가 사행정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흥미로운 이 행정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대공황 시기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던 때 NSU에서는 자전거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동력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1931년 처음 선보였고 모토줄룸이라 불렸습니다. 63cc의 이 행정 엔진은 1.25마력의 출력을 내며 앞바퀴 위에 장착되어 바퀴를 구동했습니다. 이 기계는 시속 3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이런 구조치고는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모토줄룸의 등장은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튼튼하고 저렴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터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NSU는 남성용과 여성용 자전거 프레임 버전 모두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더욱 전설적인 이행정 엔진 모델은 1936년 베를린 전시회에서 데뷔했습니다. 그 이름은 NSU 퀵입니다. 퀵은 98cc, 단기통 공랭식, 이행정 엔진 페달 구동 방식, 핸들에서 변속하는 2단 변속기, 그리고 처음에는 페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혁신은 NSU 퀵이 여성용과 남성용 버전으로 출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오토바이였고 높은 수요 덕분에 NSU는 DKW와 함께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퀵은 1936년부터 1953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3만 5,5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행정 엔진 모델은 1937년에 데뷔한 폰이었습니다. 이것은 100cc 3마력 엔진과 3단 변속기를 갖춘 본격적인 경량 오토바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폰이는 1953년까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생산 기간 동안 약 25만 대의 경량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1936년에) NSU 회사에 재능 있는 오토바이 설계자 알베르트 로더가 합류했습니다. 민간용 기계 외에도 사행정 단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한 레이싱 오토바이 시리즈도 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고성능 엔진과 최대한 경량화된 샤이시 구조를 가진 기계들이었습니다. 이 모델들의 이름에는 SS라는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슈퍼스포츠를 의미합니다. 이 오토바이 시리즈 덕분에 NSU는 다시 한번 국내외 대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상위 모델은 601SS였습니다. 이 모델은 강력한 토크 덕분에 힐클라임 대회에 적합했으며 토니 플라이 슈만이 1933년 독일 힐클라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601SS는 사이드카 오토바이 경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한스 슈만과 헤르만 뱀은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 연속 독일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년 동안 NSU는 사이드카 경주에서 BMW 오토바이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501SS, 351SS, 251SS도 경주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37년부터 350cc와 500cc 엔진을 장착한 레이싱 오토바이에는 2개의 캠샤프트가 있는 밸브 트레인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 스포츠 오토바이 개발의 절정은 바로 이 350cc 슈퍼차저가 장착된 NSU로 직렬 2기통과 2개의 오버헤드 캠샤프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은 60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NSU는 투어리스트 트로피 레이스에서 노력했지만 영국 노턴 오토바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레이스는 잊어야 했고 NSU 제품의 주요이자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는 베르마우트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외에도 회사는 자전거를 공급했고 항공기 부품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군대에는 전쟁 전 모델 중 일부가 징발되었고 NSU 회사는 군에 채택된 기종, 특히 251 OSL을 계속 생산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통신 장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통신병들은 앞서 언급한 501과 601 OSL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총이 장착된 사이드카가 달린 NSU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 원자재,
특히 항공기 제작에 전량 투입된 알루미늄의 부족으로 인해 NSU는 엔진 부품을 주철로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SU가 베어마우트 독일 국방군을 위해 만든 가장 독특한 기계는 케텐크라트라는 이름의 궤도식 모터 트랙터였습니다. 이제 그 케텐크라트에 집중하겠습니다. 1940년 네카르줄머 파르초이크베르케 AG는 육군 무기부로부터 보병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경포를 견인하고 기타 군수품을 운반할 수 있는 경견인차 개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주문의 결과로 같은 1940년에 NSU 케텐크라트 HK101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 개발자 중 한 명이 하인리히 에른스트 크니프캄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티거와 판터 전차의 주행장치 개발자로 잘 알려지게 됩니다. 방외도 오토바이의 개념은 그가 이미 1939년 여름에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반 오토바이, 반 트랙터는 오펠 올림피아 자동차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1.5리터 직렬 4기통 엔진에 36마력의 출력 3단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이 궤도 오토바이 트럭은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적어서 진흙이나 심지어 늪지대도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1235kg이었고 325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으며 최대 450kg의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외에도 2명을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회전은 주로 클래트랙 액티브 디퍼렌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디퍼렌셜의 브레이크는 앞바퀴 포크와 연결된 로드로 교차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앞바퀴 자체는 주로 이동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보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주행 성능 덕분에 케텐크라트는 곧 독일 국방군의 모든 육상 부대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보호받지 못했고 궤도 폭이 좁았으며 케텐크라트는 경사지에서나 고속으로 급커브를 돌 때 전복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탈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항공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비행기들이 더 이상 스스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들을 활주로로 끌어내는 일은 종종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던 케텐크라트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NSU는 이런 궤도 오토바이를 7,593대 생산했고 슈토베르 회사도 1,330대를 추가로 생산했습니다. 또한 1943년에 NSU는 추가 발전의 일환으로 대형 방해도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더 강력한 엔진과 5개의 좌석을 갖춘 궤도 오토바이 HK102입니다. 하지만 독일 국방군에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프로토타입으로 남았습니다.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붕괴한 후 남아있던 소수의 케텐크라트는 민간 분야, 특히 농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남아있던 부품을 이용해 NSU와 슈토베르 회사에서 약 550대의 케텐크라트가 농업기계로 추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들의 생산은 최종적으로 1949년에야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1940년대 후반 프랑스의 바비올 회사는 노획한 케텐크라트 일부를 일반 트랙터로 개조했습니다. 운전석은 뒤로 옮겨졌고 앞바퀴는 분리되었습니다. 항복 2주 전 네카르줄름의 공장은 폭격을 받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케텐크라트를 완성했고 연합군은 그 공장을 정비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말에는 이곳에서 자전거와 퀵과 포니 같은 전쟁 전 모델의 경량 이행정 오토바이의 생산이 재개되었습니다. 전후 독일의 국민들은 매우 적은 것만을 감당할 수 있었고 NSU는 단순하고 저렴하며 배기량이 작은 기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알베르트 로더는 1947년에 수석 설계자로 임명되었고 그의 지휘 아래 NSU는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갔습니다. 회사의 첫 번째 전후 작품은 폭스라는 이름의 경량 오토바이 모델이었습니다. 폭스는 1949년부터 양산되었으며 125cc 2행정, 엔진과 100cc 4행정 엔진의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전후 서독 시장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곧 스포트 폭스라는 이름의 스포츠 버전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1949년 말에는 이탈리아의 인노센티 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람브레타 스쿠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조립만 했지만 1951년부터는 독일에서 전부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부터 1956년까지 NSU가 자체 스쿠터 프리마를 만들기 전까지 NSU 람브레타는 11만 7천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NSU의 전강이 생산 정점은 1938년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6만 2,619대의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1950년에 경신되었습니다. 1951년 350cc 엔진의 콘술 모델이 출시됐으며 100cc 퀵 모델 생산도 재개됐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퀵과 폰이 모델은 부품 부서에서 1947년부터 조립됐습니다. 기술은 여전히 전쟁 전 개발을 기반으로 했으며 콘술 2에 전륜 텔레스코픽 포크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1년 후에는 두 번째 세대 콘술과 500cc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1953년 NSU 맥스 오토바이 데뷔는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의 독특함은 매우 정교한 상단 캠샤프트 구동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베벨 기어가 달린 수직축 대신 맥스막스의 250cc 엔진은 두 개의 커넥팅 로드로 구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념은 증기기관차 구동 바퀴를 잇는 커넥팅 로드와 유사했습니다. NSU에서는 운행 중 조정 문제와 베벨 기어의 마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맥스에는 또한 프레스 가공된 강철로 만든 혁신적인 모노코크 프레임과 모노쇼크이 장착된 스윙암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로더는 이 신제품 개발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NSU 경영진의 현명한 결정과 인기 있는 기계 라인업 덕분에 회사는 그 시점에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제조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35만 대의 오토바이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회사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50cc 모페드 NSU 퀵클리가 데뷔했습니다. 이 모델은 그 시대 가장 인기 있는 모페드였습니다. 1953년부터 1966년까지 100만 대가 넘게 생산되었으며 그중 60%가 수출되었습니다.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NSU에서는 경주와 기록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후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여전히 레이싱 오토바이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들이 경주에 참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이 행사는 서독 지역에만 국한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대회에서 독일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6년에 이미 FIM이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과급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독일에서는 이 기술이 50년대 중반까지 경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47년 NSU 기술이 사이드카 경주 챔피언이 되었고 1948년에는 전쟁 전 컴플에서 NSU를 재사용했습니다. 그 바이크로 비렐름 헤르츠는 350cc 클래스에서 독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49년 엔지니어들은 엔진 배기량을 500cc로 늘렸습니다. NSU 레이서 비렐름 헤르츠는 약 1년 동안 엔지니어들과 회사 경영진을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이 500cc 바이크는 라인하르트 프라이헤어 폰 코에닉 팍센펠트가 설계한 풀 페어링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크가 속도 기록으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951년 4월 12일 비렐름은 잉골슈타트와 위넨 사이의 A9 아우토반에서 시속 290.32km의 절대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선형의 NSU 돌핀1에서 외관 아래에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100마력까지 끌어올린 500cc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헤르츠는 1953년, 1954년, 그리고 1956년에 또다시 절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전후 최초의 속도 기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른스트 야코브 헤네가 1937년 11월 28일 슈퍼차저가 장착된 BMW로 시속 279.5km까지 속도를 올려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이 되자 NSU의 레이싱 라인업에는 125cc와 250cc 엔진을 탑재한 현대적인 모터사이클이 등장했고 이들은 두 개의 커넥팅 로드 구동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베르너 하스는 1953년에 이 두 클래스에서 독일 챔피언십을 두 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은 FAM에 가입했고 국제대회에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과급 기술은 오직 기록 경신용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게르만 기술의 승리는 1954년에 일어났습니다. NSU는 맨섬에서 열린 투어리스트 트로피 레이스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 루퍼트 홀라우스가 125cc 클래스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0cc 클래스에서는 독일 기술이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그리고 6위까지 모두 NSU 바이크가 차지했습니다. 1위는 베르너 하스였습니다. 같은 해에 하스는 같은 클래스에서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 루퍼트 홀라우스는 125cc 클래스에서 같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350cc 클래스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헤르만 파울 밀러는 독일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1955년 밀러는 250cc 클래스에서 NSU 스포츠맥스로 세계 최초로 개인 라이더로서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기술은 서킷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5년부터 1967년까지 NSU는 오프로드 레이스에서 독일 챔피언 타이틀을 23회 차지했습니다. 여행 그리고 1951년에는 NSU가 이탈리아 회사 질레라의 지원을 받아 직렬 사기통 스포츠 오토바이 제작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아 결국 프로토타입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1955년에 NSU는 성공을 거둔 후 그랑프리에서 철수했습니다. 40, 50년대 전환기에 NSU에는 오토바이 설계자이자 동시에 레이서였던 구스타프 아돌프 바움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신기록용 오토바이를 제안했으며 이는 라이더가 차량 안에 등을 대고 누워 타는 방식으로 파크센펠트의 아이디어를 능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의 높이는 겨우 75cm에 불과했습니다. 1952년에 NSU는 구스타프와 계약을 맺고 바움 1호와 2호 차량을 제작했으며 각각 50cc와 100cc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125cc 바움 3과 250cc 바움 4가 등장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결국 11개의 속도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0cc는 시속 196km까지 속도를 냈고 100cc는 시속 222km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5cc는 242km, 그리고 250cc 바움4는 시속 320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이 차량의 공기 저항 계수는 매우 낮아서 44마력 엔진만으로도 완전히 유선형이고 110마력 엔진을 장착한 NSU 델핀3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NSU의 가장 유명한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1956년입니다. 레이서, 정비사, 기술자, 그리고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 미국 유타주 속도의 메카인 보너빌로 향합니다. 기록 경주에는 바움과 델핀3 시리즈의 차량이 참가했습니다. 세 번째 델핀은 최대한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공기역학을 완벽하게 다듬었고 슈퍼차저가 장착된 500cc 엔진의 출력은 110마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흥미롭게도 NSU에서는 이후 NSU의 방켈 엔진 개발과 연관된 매우 독특한 로터리 슈퍼차저를 사용했습니다. 게르츠는 기록 도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습 주행 중 돌풍의 트랙에서 밀려 오토바이로 스트로보스코프를 건드렸습니다. 카우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8월 4일 바람이 잦아들었고 오전 6시에 게르츠는 오토바이의 모든 성능을 끌어내며 출발했습니다. 사이클 잡지에 따르면 미친 듯이 회전하는 뒷바퀴에서 튀어나오는 소금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시속 338.992km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NSU 돌핀3은 역사상 최초로 시속 200마일을 돌파한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공식적으로 1962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계획된 새로운 바움5는 최고 속도 약 366km에 도달할 예정이었지만 1956년 이후 NSU는 기록 도전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경주와 기록에 쓰이던 자금이 민간 기술 생산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7년에 회사는 자동차 생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해 NSU 프린츠 모델이 600cc 2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데뷔했습니다. 새로운 민간용 오토바이 모델들도 등장했습니다. 1954년에는 맥스 스페셜 모델이 데뷔했고 1년 후에는 스포츠 맥스 250 레이서와 슈퍼럭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회사의 관심은 점점 자동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독일 인구는 개인 교통수단의 편안함을 원했습니다. 소형 자동차는 훌륭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4바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50년대 후반 유럽 오토바이 산업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60년대 초 NSU에서는 펠릭스 판켈이 설계한 로터리 엔진의 성공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조의 엔진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NSU는 1964년에 세계 최초의 로터리 엔진 자동차인 NSU 스파이더를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에는 고유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NSU는 엔진 로터의 실 문제에 시달렸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자동차는 신뢰할 수 없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 엔진을 손봐야 하는 기계를 원하겠습니까? 이 사건들은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던 회사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토바이 생산은 6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NSU의 마지막 양산 오토바이는 62년에 데뷔한 퀵 50이었습니다. 69년에 몰락하던 NSU는 폭스바겐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우토 유니온과 NSU를 합병했고 바로 그때 아우디 브랜드의 최종적인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독일 производителя мотоциклов. 이로써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이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크로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